근데 수학엔 함수 단원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가장 큰 수포자의 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그TV입니다. 오늘은 수포자들이 언제 수포자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중학교에 오면서부터 수포자가 많아지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차를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학생들이 언제 수포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 1학기 목차입니다. 소인수 분해랑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은 다들 보통 무리 없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차 방정식. 근데 1차 방정식도 저 6번에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까지는 다들 잘해요. 뭐 이런 문제 있죠? 뭐 2x 빼기 3은 0의 해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다들 처음 할 때부터 잘 풀어요. 근데 1차 방정식의 활용만 가면 문제를 못 풀어요. 뭐 이런 소금물, 뭐 거리 구하는 문제, 시계의 바늘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걸 못 푸는 학생들은 이런 걸 왜 못 푸냐면은 주어진 건 진짜 잘 풀어요. 이거를 해라. 근데 1차 방정식의 활용부터는 내가 문제를 보고 이거를 내가 풀 수 있는 어떤 문제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소금물 같은 문제는 문제를 보고 내가 공식을 세워줘야 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래서 이런 작업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수학을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포자의 고비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1 2학기의 목차인데 여기는 그래도 곧잘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주로 저 원과 부채꼴 단원에서 어려워하죠 많이. 그래도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이 중학교 2학년인데 여기가 대박이죠. 일단 세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연립 1차 부등식에서 좀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이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관계는 함수 단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함수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서 여기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함수 단원이 나오면은 또는 방정식 단원이나 부등식 단원이 나오면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어진 건 진짜 잘해요. 그냥 주어진 공식대로 대입하는 건 잘해서 연립방정식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풀어요. 근데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로 들어가면은 좀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함수의 교점이다.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면은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때 함수랑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함수라는 개념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개념이 안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정식이 뭐고 함수가 뭐고 이 개념들이 완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뭘 배워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수 단원에 한해서는 이 중학교 2학년이 가장 큰 수포자의 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학에는 함수 단원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가장 큰 수포자의 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목차인데 여기서는 경우의 수 확률에서 좀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순열과 조합할 때 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고비가 하나 있고 도형의 성질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배울 당시엔 다들 잘 하는데 문제는 저게 모의고사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저걸 다 까먹은 학생들은 나중에 좀 고생을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닮은 비례식만 잘하면 잘 할 수 있는 단원이니까. 근데 단원에서는 좀 눈썰미라고 해야 되나? 좀 직관이 부족한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닮은 도형을 찾아내가지고 뭐 닮은 각을 찾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직관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중학교 3학년 1학기인데 여기서 1단원은 다들 잘 할 거고 의외로 인수분해를 다들 잘해요. 그냥 주어진 공식대로 기계적으로 풀면 돼가지고 아까도 주어진 걸 되게 잘 푼다 했죠 학생들이. 그래서 인수분해는 문제가 없고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 인수분해한 거에 x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활용이랑
2차 함수를 연결지어서 푸는 문제를 좀 어려워해요. 아까 중학교 2학년에서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은 여기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3 2학기인데 문제는 중3 2학기가 내신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삼각비랑 원주각을 좀 소홀히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각이 특히 더 생소할 텐데 더 뒷부분이니까 같은 원주에 대한 원주각이 같다는 성질과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사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뭐 모른다면 한 번쯤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뭐 다항식 연산과 인수분해 여기서도 잘해요. 그리고 이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함수들을 여기다 다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이해 못한 학생들은 여기서 많이 좌절을 합니다. 한번 도형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좀 기초를 잘 다져놔야 나중에 미분, 적분 단원에서 고생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그 직선과 원의 정의를 이용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1 2학기 목차인데 여기도 함수, 경우에서 순열 다 이전에 했던 내용을 좀 심화시킨 내용이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중학교까지 했던 내용을 반복하면서 좀 심화된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포자들은 고등학교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으신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하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그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자면 수포자의 가장 큰 고비는 중학교 2학년이다. 중학교 2학년에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3학년, 고1, 고2, 고3 계속 고생을 하니까 함수 내용을 다시 공부하려면 중학교 2학년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그 방정식과 함수 그리고 부등식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개념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 분은 나중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